출판은 고전에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요. 예. 하고 싶었는데 출판 등록을 우리가 쫓겨나고 난데 초창기 때는 출판 등록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우리 동아투이 멤버들이 거의 7명인가가 출판사를 차렸었는데 예. 근데 그 후에 바로 그 등록제가 없어졌죠. 없어져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는 출판 등록을 안 해줬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 출판 등록증을 살려면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비싼 돈을 줘야 됐는데 그 6.29 아니 6.29가 아니라 11.6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29인가? 6.29 선언 이후에 그것이 결국은 해제돼서 내가 88년에 출판 등록을 했댔어. 그때는 자유롭게 출판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라. 그 출판 등록 처음 등록을 하고 내가 한승은 선생을 먼저 찾아갔었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갔댔어요. 그랬더니 한승은 씨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영 책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만세 부를 거야. 아마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입문서는 물론 하긴 했지만은 주로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린이 책 중에서도 역사책하고 과학책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출판을 해왔어요. 다도수리에서는 양서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람아도 거기서 그렇죠. 했죠? 사람아가 예. 우리가 출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그래도 다소수레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예. 나왔다 하는 예. 것도 사실 예. 아마 그 책 나왔을 때가 나오고서 얼마 안 돼서 아마 이재명 씨 나오고 만났었을 예. 거예요. 예. 그보다는 훨씬 후다. 제가 동월 92년 말에 입사했으니까. 그때 그 노조 생기면서 예. 만나자 그래서 만났었던 거니까. 그때 굉장히 빠릿빠릿한 경제부 기자였는데 내가 인상적으로 봤을 때. 아까 하시려던 말씀하시죠. 93년도에 특히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셨죠. 93년도에 93년도에 예. 93년도에 내가 92년도에 동아투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동아투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그 김명걸 씨가 어려워서 결국은 나한테 떼넘기다시피 했는데 근데 어쩌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합당할 수 있었다는 그 생각은 뭐냐면은 그 한겨레 신문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A파, B파하고 뭐 파벌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나는 원래 고향이 토백이 서울이니까 그 지역하고도 관계가 없고 또 하나는 내가 그거 하면서 딴 사람보다 유리할 수 있었던 조건은 편집국에도 있었고 방송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로 누구한테든지 전화 걸어서 나오라고 불러내는 결국은 그 전화로 열심히 불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가 그 능력은 없으면서 그래도 그걸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93년에 아마 5월 17일 날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시청 앞 지하 거기에 전시장이 있었는데 지하철 거기 전시장에서 20년 자유언론운동 사진 전시회를
했었죠. 그 사진 전시를 해서 우리 동아투이의 그동안의 경과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87년 6.25 선언, 또 88년 일어나면서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각자 자유언론 운동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MBC가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은 손석희가 구속되고 잡혀 들어가서 묶여가는 장면 같은 것도 사진에 전시되고 뭐 했었는데, 20년 자유언론 운동 20년 사진 전시회를 했던 것도, 그리고 관객 수도 굉장히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아투이에는 그 동아일보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꺼리는 존재가 뭐냐면, 동아투이 이세회라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들이 다시 뭉치고 모임을 갖고 뭐 그랬는데, 그 이세회들을 대개가 대학생들이었는데, 걔네들, 내가 지명관 선생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지명관 선생이 중심이 돼서 그 소위 얘기해서 일본의 지성인들, 일본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그 이세회가 갔다 왔는데, 이세들이 일본에 갔다 와서 놀란 거는, 물론 거기서 그 구경시켜 준 것이 2차 대전 때의 방공호나 뭐 걔네들이 전쟁 준비했던 거, 그런 2차 대전 때의 모습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일본의 그 빈민촌도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경시켜줬는데, 이 세회들이 가서 놀란 거는, 그 아버지 뭐 어머니 뭐 다 그런데 우리 동아투이에 그 우리가 그 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유인물을 만들어서 매일, 그 전에 한 6개월 동안은 쫓겨나서 6개월 동안은 매일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대학이나 또 시민단체에 배포를 하고 각 언론기관에 배포를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유인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투시 2세들한테 그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아투이가 자유언론 실천운동할 때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 또 격려 광고, 이것들을 다 마서 쌓아놨던 것들을 우리 2세 애들한테 보여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도 많고 이런 것도 했다는 거 생각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흔적을 한국에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봤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2세들이 갔다 온 2세들이 아마 부모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을 거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게 이사회는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가지고 있질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그것이 연결을 시키도록 동아투이 자체에서도 조금, 그래도 내가 투이위원장을 할 때는 걔는 우리도 사실은 그때는 회비를 걷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금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도 걔네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돈도 좀 보태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조금 더 투이에서도 2세들한테 관심을 안 보여서 그게 없어졌나 하는 생각도 들고. 2세 대표가 이주원 씨죠. 이주원. 그 미술평론가요. 네, 젊은 애들이 다 바빠가지고. 기자도 했었죠. 네, 기자도. 근데 그 친구가 그 부모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장이 돼 있을 때, 우리 투이들 선배들이, 투이들이 부모가 그래도 군대 가고 그럴 때도 좀 보존해주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투이에 대해서 정말 잊지 않고 늘 나가면 그 얘기하고 그래요. 여기 글도 많이 쓰고. 예. 봤습니다. 어디 나가서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 아버님이 이의지. 예, 맞아, 이거지. 이의지죠. 예, 맞아. 예.